조선 한양 장터 끝자락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주마총 골목길입니다. 꽁꽁 언 길바닥 위로 지게 한 짐을 지고 가는 사내의 굵은 어깨가 보입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박했지요. 길수라 불리는 이 지게꾼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저물 때까지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등골이 휘어질 듯 무거운 짐을 지고도 고된 날을 한 번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길수야, 오늘도 참 부지런하구나. 해도 뜨기 전에 벌써 짐을 나르는 모양이로다. 길가에서 만난 김서방의 말에 길수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길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가슴 한켠에는 누구보다도 따스한 정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김서방님, 이 짐 좀 맡아두시지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길수가 우물가로 발길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달빛만이 간신히 길을 비추던 순간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지요.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온몸이 젖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빛에 하얗게 빛났으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 여인의 눈동자에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어찌된 일이오? 왜 이리 젖은 채 떨고 계시오? 길수의 말에 여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 잠시 길수의 눈빛을 바라보더니 왠지 모를 안도감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이 말했지요. 이윽고 그 여인이 길수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듯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보니 여인의 옷차림은 평범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비단 저고리와 속치마, 그리고 손끝에 정교한 매무새까지 기생임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부디 저를 숨겨주십시오. 제 이름은 초란이라고 합니다. 초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관아의 일에 끼어드는 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길수는 초란의 눈빛 속에서 간절함을 읽었어요. 날이라니 난 그저 지게꾼일 뿐이오. 따라오시오. 내 작은 다락방이지만 잠시 몸을 피할 곳은 될 것이오. 길수는 초란을 데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초가집,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겨우 한 사람 누울 자리만 남겨둔 채 가득했지요. 길수는 자신의 낡은 호치부를 펴 초란에게 건넸습니다. 몸을 녹이시오. 내 곧 밖에서 지키고 있겠소. 초란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막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길수는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관가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밤, 길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고 차가운 마루에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피어올랐지요. 그것은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뿌듯함,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길수의 귀를 간지렸지요. 길수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젯밤에 만난 여인은 꿈이 아니었을까요? 길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아가씨,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길수의 호치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을 뿐이었지요. 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봄날의 꿈이었구나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님, 물 길어 왔어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길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초란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올려 끈으로 묶었고 옷은 길수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박하고 아름다웠던지 길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침밥이라도 지어드려야 할 텐데 쌀이 어디 있나요? 초란의 물음에 길수는 황급히 방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쌀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겨우 며칠치 양식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평소 길수는 주막에서 낀 일을 해결하거나 김이라도 한 장 말아 먹는 것으로 배고픔을 달랬지요. 그렇게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씨는 기생이시지 않소? 이런 일은. 길수의 말에 초라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저 한 여인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기생이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 그 말에 길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라는 솜씨 좋게 아침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 음식은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길수는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길수는 짐을 나르러 나가야 했어요. 나가 있는 동안 절대 문은 열지 마시오. 오늘 해가 질 무렵 돌아오겠소. 초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수를 배웅했지요. 하루 종일 길수의 마음은 다락방에 두고 온 초란에게 가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고 잘못된 곳에 짐을 내려놓기도 했지요. 이놈 길수야, 오늘따라 왜 이리 일을 망치느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주인의 꾸중에도 길수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도 전에 길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방문을 열었을 때 초라는 창가에 앉아 길수의 낡은 바지를 기우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오빠님. 초란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길수는 왠지 모를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이런 행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초라는 젖은 저고리를 말리겠다며 방 안에 비단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이 초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촛불 너머로 드러난 목선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다웠지요. 길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초란의 곡선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봄날 녹아내리는 눈처럼 부드러운 그 곡선은 길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초란은 길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빠님, 이런데 숨겨준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내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초란의 숨결이 길수의 목덜미를 스칠 때 길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청명한 가을날 산속에서 사슴을 쫓는 사냥꾼의 심장처럼 말입니다. 초란이 비단으로 몸을 가리며 살짝 웃을 때 길수는 생전 처음 여인을 남자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온전히 품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이 길수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한양거리는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광군들이 유난히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지요. 길수는 짐을 나르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자 하니 궁에서 도망친 기생을 찾는다고 하더군. 임금님께 바칠 술상을 업고 달아났다지. 길거리에서 오가는 대화에 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초란을 찾는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길수는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소? 왜 관군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는 거요? 길수의 물음에 초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초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술상을 엎은 게 아니라 신하들의 추악한 모습을 본 것뿐인데. 초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께 바칠 술상을 들고 가다가 우연히 대신들의 비밀 모의를 엿듣게 된 초란. 그들은 임금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초란의 말에 길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안위가 걸린 큰일이었지요. 어서 피해야겠소. 관군이 마을을 뒤지고 있으니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 집도 뒤져보아라. 한 집도 빠짐없이. 관군의 거친 목소리에 초란은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재빨리 초란의 손을 잡았어요. 내 뒤를 따라오시오. 뒷문으로 빠져나가겠소. 두 사람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관군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거기 서라. 너희들 누구냐? 찰나의 순간 길수는 초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관군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양 성곽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고운 날이 어두워질 테니 숲속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관군은 밤에는 수색을 멈출 테니까요. 초란의 말에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사진 길에서 초란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길수는 급히 초란을 부축했지요.
다치셨소? 초라는 아파하는 표정으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길수는 망설임 없이 초란을 등에 업었어요. 내가 업고 가겠소. 조금만 더 참으시오. 길수의 등에 업혀 초라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초란에게 길수의 넓은 등은 처음 느껴보는 안식처였지요. 해가 저물고 달빛만이 숲속을 비출 때 두 사람은 작은 산속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인 듯했어요.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겠소. 내일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할 거요. 길수가 초란을 내려놓고 불을 지피는 동안 초란은 길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길수 오빠님, 무슨 일이오? 내가 지켜주겠소. 라고 말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초란의 말에 길수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소. 아가씨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소. 그 말에 초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고마움의 눈물이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군들의 추적을 피해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하룻밤만 묵을 생각이었지만 초란의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는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다 나으셨소? 길수의 물음에 초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발목은 이미 나았지만 이렇게 길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초란은 길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생으로 자랐어요. 내 얼굴이 예쁘다고 춤과 노래를 배우라 했지요. 하지만 저는 늘 꿈꿨어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 있고 정이 있는 곳에서. 초란의 말에 길수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초란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소박했어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한 여인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길수는 사냥을 나가 먹을 것을 구해왔고 초란은 오두막을 깨끗이 정리하며 집처럼 꾸몄어요. 어느덧 산속 작은 오두막은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빠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초란이 물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소. 그 후로는 주막 주인네 집에서 일하며 자랐지요. 내게 가족이라 부를 만한 이는 없었소. 길수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초라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길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같았습니다. 모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영혼들이었지요. 매일 저녁마다 초라는 길수의 옷을 손수 빨아주었습니다. 길수가 쓰던 베개에 자신의 머리칼을 묻히듯 눕기도 했지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에 초란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봄이 왔다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추웠습니다. 오빠님 잠시만 조금만 따뜻함을 빌릴게요. 초란은 조심스레 길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길수의 어깨에 조심스레 몸을 기대었지요. 그 순간 길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초란의 숨결은 귓가를 간지렸고 그녀의 손끝이 길수의 거친 손등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은 뒤흔들렸습니다. 나는 단지 머슴일 뿐인데 어찌 이런 여인을. 길수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초란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애틋함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감춰왔던 외로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오두막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길수는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란에 대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길수는 궁중에서 도망친 기생을 숨겨준 죄인이었고 초란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수는 멀리서 관군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란이, 어서 일어나시오. 관군들이 산에 올라오고 있소. 길수의 외침에 초란은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지만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길수와 초란은 오두막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요.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오빠님 초란이 속삭였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을 놔두고 어찌 갈 수 있단 말이오? 길수가 대답했습니다. 초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누구도 초란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초란의 얼굴과 재주만을 탐하던 세상에서 길수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빛으로 다가왔지요. 함께 도망칩시다. 저 뒷산으로. 길수의 말에 초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관군들이 오두막을 뒤지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숲속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 디딜 곳도 보이지 않았지요. 길수는 초란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내일 아침 관군들이 철수하면 저 북쪽 마을로 가겠소. 그곳에 내 친구가 있는데 잠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오. 길수의 말에 초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초란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어요. 그 눈에는 깊은 고민과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오빠님. 초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도망 다니면 오빠님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제가 자수하는 게 좋겠어요. 길수는 화들짝 놀라 초란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오? 그러면 초란이는 어떻게 되겠소? 길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초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제 운명이었나 봐요. 어차피 기생은 누군가의 것. 이제껏 제 인생이 그래왔으니까요. 그 말에 길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오. 초란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오. 초란이는 초란이 자신의 것이오. 그 말에 초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초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 차가운 바위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초란은 길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길수 오빠님. 초란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네, 정말로 저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길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소. 그 말에 초란은 길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마치 평생 기억하고 싶은 얼굴을 새기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무잎 스치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관군들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두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동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초란은 결국 길수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인연처럼 말입니다. 달빛이 동굴 입구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길수는 초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오. 누구도 당신을 데려갈 수 없소. 초란은 길수의 품 안에서 평생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 바로 길수의 품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요. 길수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관군들이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는 듯했지요. 이제 가야 할 때인 것 같소. 날이 밝기 전에 북쪽 마을로 향하는 것이 좋겠소. 길수의 말에 초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동굴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이 바로 내 친구가 사는 곳이오. 그곳에 도착하면 잠시 숨을 곳을 마련할 수 있을 거요. 길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초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관군이다. 어서 숨으시오. 길수가 초란을 끌어안고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관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 있다. 붙잡아라. 순간 길수는 초란을 더 깊숙이 숨기고 자신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그저 나무를 하러 온 백성일 뿐입니다. 길수의 말에 관군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초란이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작은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지요. 누가 있나? 나오지 않으면 화를 쏘겠다. 관군의 외침에 초라는 천천히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길수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초란을 지키려 했어요. 이 여인은 죄가 없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길수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관군들은 초란을 거칠게 붙잡았지요. 초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수를 향해 애틋한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어요. 길수 오빠님, 잊지 마세요. 제 마음을. 초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군들은 그녀를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수마저 체포하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멈추시오. 왕명이오. 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들은 관군과는 달리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품속에서 옥새가 찍힌 문서를 꺼내 보였지요. 이 자를 풀어주시오. 그는 보호받아야 할 인물이오. 관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새가 찍힌 문서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길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수 대감, 오랜 시간 찾아뵙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길수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 보였지요. 그것은 옥새 문양이 새겨진 주머니였습니다. 이 문양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대감님의 출생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문양은 어릴 적부터 품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그게 무슨 뜻이오?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은 폐서인된 왕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십니다. 정변으로 숨어 살던 왕자의 혈통, 지금은 그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말을 마친 검은 옷의 사람은 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 뒤를 따랐지요. 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초란이는? 저 여인은 죄가 없소. 길수의 외침에 검은 옷의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대감을 찾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궁에서 대감의 존재를 알게 된 자들이 대감을 해치려 했기에 그녀가 먼저 대감을 찾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길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왕족의 혈통이라니, 그리고 초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초란이가 관군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요? 길수의 물음에 검은 옷의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대감의 존재를 알리는 문서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 문서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대감의 목숨이 위험할 테니까요. 길수는 초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교차했지요. 그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오? 길수가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저희와 함께 숨어 계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길수를 모시고 떠나려 할 때 초란은 여전히 관군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관군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왕명에 따라 길수를 놓아주었을 뿐 초란은 여전히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잠깐, 길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도 함께 가야 하오. 검은 옷의 사람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요. 하지만 대감님, 그녀는 이미 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함께 가면 대감의 신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길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 피가 아무리 높다 해도 이 여인 없인 아무 의미 없소. 그리고 길수는 관군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여인을 풀어주시오. 내가 이 목숨을 바쳐 빌겠소. 관군들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왕의 친족으로 밝혀진 사람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니까요. 그때 관군의 우두머리가 나섰습니다. 물러나라. 이 여인은 내가 책임지겠다. 관군의 우두머리는 다른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뒤 길수에게 다가왔어요. 대감의 진심을 보았소. 하지만 법은 법이니 정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오. 우두머리는 길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감대인을 찾아가시오. 그분은 대감의 편이시니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오. 길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지요. 검은 옷의 사람들은 길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장소였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집이었지요. 그곳에서 길수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지난 정변 때 피신한 왕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십니다. 왕자께서는 목숨을 건지셨으나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살아가셨지요. 대감의 부모님은 그 비밀을 품고 살다가 화를 입으셨습니다. 길수는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아버지의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눈빛, 그리고 그날 밤 불길에 휩싸인 집,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왕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소? 대감께서 지니고 계신 주머니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옥새 조각이 증거입니다. 또한 대감의 왼쪽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 그것은 왕족의 표식입니다. 길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던 그 붉은 반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길수의 마음은 여전히 초란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족이라 해도 초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수는 결심했습니다. 현감을 만나러 가겠소. 초란이를 구해야겠소. 검은 옷의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길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길수는 현감이 있는 관하로 향했지요. 현감 앞에 선 길수.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신분, 초란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대감의 이야기를 들었소. 참으로 놀라운 인연이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초란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저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지요. 제발 그녀를 풀어주십시오. 길수의 간절한 청에 현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는 입을 열었어요. 법은 법이나 인정 또한 중요하오. 내가 초란을 풀어주겠소. 하지만 대감도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하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감의 신분이 밝혀지면 이 나라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오. 대감께서는 그 파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힘써주셔야 하오. 길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현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길수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곧 초란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약방, 눈부신 봄빛 속에서 들꽃이 피어난 골목 어귀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정성껏 고치며 살아가는 사내, 이름은 김길수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지게를 지지 않지만 여전히 손에는 약초 냄새가 배어있고 눈빛에는 깊은 산처럼 맑은 고요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길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아이의 생명력이 병을 이긴 것이지요. 길수는 정변 이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조용히 백성들 사이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혈통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는 약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지요.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약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비단 한복 자락이 흘러들고 봄볕 아래 곱게 그을린 얼굴 초란이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기생이 아닌 왕족의 비밀을 지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으로서 길수의 아내로서 그녀가 서 있었지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다녀갔나요? 초란이 물었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덕분에 오늘도 바빴소.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소? 두 사람은 작은 마당이 있는 뒤뜰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어요. 초라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고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생각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초란이 문득 물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옛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우물가에서 떨고 있던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떨리던 그 순간을. 초라는 길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기생의 섬세함만이 아닌 약방 일을 돕는 아내의 부지런함도 묻어 있었지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대감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그런 것은 없소. 내게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오. 약방에서 사람들을 돕고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보는 이 시간.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오. 초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우물가에서 나를 구해준 그 손길을 아직도 기억해요. 길수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초란을 천천히 품 안에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은 채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약방 밖에 바람이 불어 초란의 머릿결을 흔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전 그날 밤 그의 다락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것이었어요. 숨결마저 닮아있던 두 사람은 결국 하나의 운명 안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약방 문 앞에는 이제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순당 열순당, 인자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의미였지요. 그리고 그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숨결은 내 모든 날의 이유가 되었지요. 한양 외곽의 작은 약방에서 길수와 초라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궁궐보다 더 따뜻하고 어떤 권력보다도 단단한 사랑의 왕국이었지요. 어쩌면 진정한 왕이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길수와 초란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